안녕하십니까. 세PD입니다. 3PD. 네,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경제 공부,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경제란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 군데 많이 걸쳐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 Starting Beginners Economics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좀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용어를 좀 정리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초보를 위한 경제 공부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초보라는 용어가 사실 초보자는 별로 없죠. 사실은 웬만큼 다 경제를 다 아시는 분들이고, 경제학을 학부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어도 사회 나와서도 여러 가지 그 상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경제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죠. 뭐 주택 경제, 토지 경제, 뭐 민생 경제, 뭐 시민 경제, 후생 경제, 재정 경제, 금융 경제, 뭐 다양합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다 한 분야의 전공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식적으로 많이 파악하고 계십니다만은 간단하게 정리 개념을 좀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작성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초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번째로 이제 경제를 보는 시각, 뭐 이렇게 비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것이 커다란 거죠. 매크로, 미시, 마이크로, 좀 미세한 것까지 본다는 거죠. 금융산업이 크니까 금융경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산업 분야, 인더스트리를 보는 거죠. 또 산업경제, 계량, 주로 매스매틱스, 수학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 이코노메트리션, 이코노메트릭스라고 그러죠. 사실 뭐 경제학이 대부분 수학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노동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지역도 이제 불황 이코노미에서 국제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는 지역 경제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지역을 나타나는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경제도 있고 도시 경제, 또 주택 경제, 교통, 부동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코노미가 이제 경제고 이코노믹스가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밸류, 머니 뭐 이런 분야를 주로 다루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로 다루는 그런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화폐, 교환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자율, 돈의 가치를 주로 얘기합니다. 물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죠. 그러니까 국민소득, 실물 경제 이런 용어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학문할 때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인구 멜더스의 인구 이론이 있죠. 인구론이라고 하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 식량 부족, 빈곤과 제약이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게 이제 멜더스의 인구 이론입니다. 뭐 하긴 기술이 발달해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분야도 있습니다. 또 소비의 그 평생 소득 가설이 있습니다.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평생 소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가설이죠. 라이프 사이클 하이퍼시시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가설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의식주죠. clothes, housing, food. 이거를 다루는 학문이 되겠죠, 사실은. 욕구, 또 desire와 need 이런 분야를 또 주로 다뤄야 합니다. 네, 이 달러죠. US 달러. 어, 미 합중국의 통화죠. 전 세계 유일의 기축 통화이자 달러 계통 통화의 대표이기도 하죠. 어, 이런 달러를 통해서 이제 환율이 또 결정되고 하죠. 환율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이제 뭐 해당 국가와 상대 국가의 물가 수준 변동 같은 게 될 수 있죠. 통화 가치는 대개 재화 서비스, 자본 등에 대한 구매력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환율은 상대 물가 수준으로 가늠되는 상대적 구매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환율에 미치는 또 다른 요소로서 여러 가지 생산성의 변화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주체라는 용어가 등장을 많이 하는데 개인, 가구주, 하우스홀드죠. 기업, 펌, 코퍼레이트, 정부, 거버먼트, 제3섹터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PC라고 해서 Special Purpose Company, 목적 회사,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설립한 회사들일 수가 있고요. 또 가끔가다 PPP라는 용어가 있죠.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죠. NGO라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영리기관, Non-Profit Organization, 다 이런 기관들이 이런 조직들이 경제를 또 운영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좀 상이하죠. 또 개인은 개인의 효용, 유틸리티를 최대화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경제활동을 하죠. 반면에 이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용어는 이제 폐쇄 경제, 개방 경제, 오픈 이코노미, 크로스 이코노미. 그러니까 외국과 수입 수출로 연계되어 있으니 글로벌이라고 하죠. 물가를 잡기 위한 싼 물건을 수입해 공급하고 또 수출해서 달러를 공급하죠. 뭐 이렇게 돼 있고 개방 경제.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라고 마켓. 인적, 물적, 시간, 공간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합쳐져서 교환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장소를 의미하죠. 발전해서 이제 요소 시장, 팩터 마켓이라고 합니다. 노동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도 하죠. 금융시장도 이렇게 있고요. 다음은 수요와 공급 또 균형 뭐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디맨드 서플라이라고 하죠. 가격과 연계하여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진다. 또 탄력성이라고 일라스티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의해 변동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하면 수요 변화가 얼마 되느냐 가격 변화분의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 변화율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로 비교를 해서 공급의 변화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나타난다 할 수 있습니다.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차 탄력성 크로스 일라스티시티입니다. 한 지화의 가격 변화가 그와 연관된 다른 지화의 수요를 얼마나 변화시키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AJ 수요량의 변화를 BJ 가격 변화로 나눈 것이 교차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공급 탄력성, Elasticity of Supply,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의 변화율, 수요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의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치품은 수요 탄력적이고 생필품은 수요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필품이 뭐죠? 뭐 우유, 쌀,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거는 가격이 올라도 꼭 사야 되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일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고 일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죠. 플라스틱 머니. 예. 뭐 신용이라는 건 믿는다는 뜻이죠. 돈거래를 누군가를 믿고 한다. 뭐 이런 게 신용이 있다는 거고요. 경제 용어로 신용은 단적으로 말해서 채권, 채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가리킨다고 하죠. 상품이나 물품을 매매, 거래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뒷날 지급한다거나 또는 금전을 대체하는 따위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핀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했죠. 신용카드를
대체해서 핀텍이라는 용어는 잘 아시겠으면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 합성어의 준말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간편 결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규제 뭐가 중요하죠. 레귤레이션. 규제 개선, 규제 혁신 이런 용어는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규제가 좀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죠. 안전을 위한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핀테크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간편 결제 서비스가 요즘은 많이 보편화됐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규제를 뚫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뭐 페이팔이나 뭐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실용화되지 못했고 최근에 들어와서 규제가 풀려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모바일 자산 관리도 많이 좀 그렇고 뭐 인터넷 뱅킹 뭐 여러 가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규제가 풀리면 또 이렇게 산업이 활성화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시와 미시인데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죠. 중요 변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 생산액, 뭐 그로스 프로덕션이죠. 도메스틱 프로덕션이 될 수도 있고 화폐 공급, 이자율, 인플레이션, 뭐 국가 전체 뭐 이렇게 있는데 기업, 개인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흥미롭게 이제 주요 사항을 좀 점검해 드리면 생산, 뭐 생산 함수, 생산 함수를 이제 Q 퀀티티로 해서 function of KL 해서 자본과 노동의 함수다. 근데 중간재를 껴서 KLM 중간재의 함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 혁신이나 규모의 경제 팩터를 집어넣어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 행위를 E라고 표시를 해서 function of Y 소득 뭐 그 다음에 이제 TA라고 해서 기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커피가 좋다, 뭐 홍차가 좋다, 테이스트에 따라서 소비 행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축, 세이빙, 그 다음에 투자, 인베스트먼트 I. 그러니까 S도 이제 함수로 표시할 수가 있고 투자, 인베스트먼트도 저 함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공, 공백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주체가 이제 개인, 가구주, 기업, 정부, 외국인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좀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도 많고 도면도 많고 뭐 변수도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 진행은 주요 사항을 좀 요약해 보면 주로 모든 게 maximize, minimize, maximize라는 영역은 최대한다는 거죠. 효용 함수. 우리가 사과 2개 먹고 3개 감을 2개 먹도 이런 걸 자기 만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이윤 함수를 또 최대화합니다. 또 후생 함수, 웰페어 복지를 또 최대화하기 위해서 또 경제 활동을 합니다. 또 미니마이즈, 비용을 최소화하죠. 기업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옵티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적의 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떤 사람은 사과를 2개 먹고 오렌지를 하나 먹는 게 가장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다. 그게 최적의 소비가 될 수 있죠. 뭐 그런 얘기가 옵티멈이 되겠습니다. 최적. 그 다음에 세컨 베스트, 차선의 선택이죠. 모든 활동을 하다 보면,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베스트 솔루션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컨드 베스트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스라고 있어요. 대안을 작성. 항상 대안 A와 대안 B가 있고 또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대안의 작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죠. 우선순위라는 건 뭐 투자 우선순위도 있을 수 있고 뭐 우리가 어디 행선지를 정하는데 어떤 도시를 먼저 정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feasibility라고 타당성이죠. 이거는 타당성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봐야 합니다. 기술, 그 다음에 경제, 재무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타당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마켓에 해외에 진출할 때 이 사업이 과연 그 해당 지역에 타당한가, 제도적으로 합리적인가, 불법이 아닌가,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베네피트 혜택이라고 그러죠. 혜택. 어떤 뭐 도로 사업을 하던 철도 사업을 하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계량적으로 돈의 가치로 만들 수가 있죠. 유틸리티 아까 말씀드린 효용이죠. 초이스.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전부 다 이게 초이스의 선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 픽스드 코스트가 있고 베리어블 코스트, 선크 코스트가 있습니다. 고정 비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변 비용, 그 다음에 선크 코스트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중단을 하거나 투자를 회수를 하려고 그러면 이미 들어간 돈은 선크 코스트, 매몰 비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죠. 그래서 그 비용을 갖다가 선크 코스트,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매몰 비용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오퍼튜니티 코스트라고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한 가지 선택으로 포기한 여러 가지 중에서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수백을 선택해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수백 사는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과 사는 병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포기한 가치 이렇게 되는 거죠. 스퀘어시티, 희소성이죠. 자원이 유한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코노믹 굿, 경제제의 프리 굿, 퍼블릭 굿, 메리트 굿. 경제제, 자유제, 공공제, 가치제 이렇게 됩니다. 가치제라는 게 이제 유아원, 유치원, 학교 교육에 정부 일부 보조가 들어가는 것을 갖다 가치제라고 많이 합니다. 프리라이더라고 해서 프리라이더, 돈 안 내고 무임승차 하는 거를 프리라이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버젯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예산 제약이 항상 있게 되죠. 우리는 항상 예산 제약을 생각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미래의 소비를 하는데, 미래의 투자를 하는데 예산 제약을 고려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 경제라는 제한된 용어가 있습니다. 한국 국내에 국한된 사항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CPI,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지수죠. 금리, 에너지 가격, 주택 부동산 가격, 중동 오일 가격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쟁이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소련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세계적 간 대립도 곳곳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기습 공격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전쟁이란 전쟁 특수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3PD, 3PD입니다. 영어로 SEPD라고 합니다. 우리 그 SEPD, 3PD에서는 다양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재테크적인 문제도 다루고요. 네, 감사합니다.